예, 사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어제 광주에서 세력도 없다, 또 꼴찌를 해도 좋다라고 하면서 문 대표한테 좀 강하게 정면으로 좀 공격하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혹시 그쪽 내부 좀 분위기를 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사실 입장이 많이 없는 상황에서 내린 네. 아마 이야기일 겁니다. 즉 바꿔 말하면 문안파 연대가 네. 크게 보면 새정치민주연합에 구심이 있고 원심이 작용하는데, 네. 그러니까 뭐 천정배 의원이 만든 게 그 대표적인 원심 세력이죠. 네, 밖으로 네. 이제 당을 분열하자 또는 이렇게 경쟁하자 이런 세력들이 있고, 또 문재인 대표 중심으로 어쨌든 당을 선거를 치러야 된다는 흐름들이 있는데, 문재인 대표 리더십이 상처를 많이 받은 거죠. 네. 상처를 많이 받다 보니까 혼자 이 전체를 끌고 나가기 좀 어렵다라고 판단들을 아마 하신 것 같습니다. 네. 현 지도부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 상태에서 안철수와 박원순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형태, 그게 이제 문안박 연대인데요. 네. 그 문안박 연대를 제안했을 때 사실 그 당시에 여의도 일각에서 그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사실상의 공천 지분 나누기 아니냐. 이제 아마 안철수 의원이 이걸 받았다면 공천 지분 나누기에 나선 뭐 안철수 이렇게 되는 게 아마 그 다음날 헤드라인이었을 겁니다. 네, 네, 네. 뭐 그렇게 보는 것들에 대한 굉장히 부담이 있었을 거고, 그래서 그냥 거부만 하면 되는데 이 거부 국면이 아니라 한층 더 나아간 거죠. 혁신전당대회를 하자. 사실 이 혁신전당대회가 제가 볼 때는 안철수 의원한테 유리한 카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방법과 룰에 대해서는 현 지도부가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네. 사실상 문재인 대표 또 주류가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의 가장 큰 세력이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정면 돌파의 의지를 밝힌 것.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문재인 대표 체제로는 안 된다라고 정리를 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 사실은 근데 이게 약간 다음 수가 없는 승부수를 던진 것 같아서, 이게 즉 바꿔 말하면 혁신전당대회를 안 받았을 때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냥 제안을 제가 안 하겠습니다. 저는 연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라고 하면 이 문제가 그냥 그냥 이렇게 잦아들 문제인데, 네. 혁신전당대회를 안 받으면 즉 바꿔 말하면 주류와 비주류의 거의 정점에 와 있는 시점이 아닌가. 자, 이렇게 본다면 안철수 의원은 또 다른 결심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게 그 고지점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포연이 좌우 갑니다. 지금 야권에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네. 한치 앞이 안 보이는데, 그랬을 때 이제 이 전황을 살펴볼 수 있는 몇 가지 모멘텀이 있죠. 네. 저는 결정적인 게 안희정 지사가 등장했다는 네, 얘기입니다. 그랬죠. 안희정 지사가 갑자기 등장해서 안철수 의원이 제시한 혁신전당대회를 뭐라고 규정했는가 하면, 지금 지도부는 전대를 통해서 탄생된 지도부인데 이걸 네. 인위적으로 무너뜨리는 것은 쿠데타적 발상이다. 네, 네. 굉장히 좀 격한 용어를 썼습니다. 네. 안희정 지사가 문재인 대표하고도 거리를 뒀었는데 왜 갑자기 친문으로 급격히 가세를 했느냐. 네. 그러면 이제 명확해졌다. 일단 친노는 네. 내년 총선의 승패와 관련 없이 야권 내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명확한 목표의식이다. 그러니까 130석에서 70석으로 줄어든다 하더라도 네. 야권 내 주도권을 쥐고 있으면 어게인 2002 노무현 정권 탄생, 친노 정권의 탄생이 가능하다는 확신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 지도부가 무너지는 것이 굉장히 위기가 왔다고 판단해서 뭉치는 잠잠한 안희정 지사까지 가세를 하게 되는. 네, 네. 실제로 친노 그룹 내에서 문재인이 힘이 좋으냐 안희정의 힘이 좋으냐 하면 그거는 보는 사람에 다를 수 있을 네, 정도로 네. 친노의 안희정 지사의 지분이 있다고 봤을 때는 왜 갑작스럽게 안희정 지사가 이 문제에 나왔을까 했을 때 친노의 방향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한 대목이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의 다음 수 얘기를 강 교수가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루비콘강을 서로가 걷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문안박 연대라는 것도 일종의 형용 모순인 게, 네. 같은 당에서 선거를 전쟁을 앞두고 연대하는 것은 사필 규정인데 이걸 또 굳이 문씨, 안씨, 박씨 세 사람이 연대를 하겠다. 그러면 안 지사가 말하듯이 지금 전대를 통해서 만든 최고위원회 지도부와 문안박 연대의 역할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지금 야당 자체는 크게 보면 친노와 비노, 그다음에 호남이 완전히 갈라서 있는데, 그게 한 집에 있어서 싸우는 것인가, 아니면 이혼 그 서류에 사실상 이혼 단계인데 도장만 안 찍은 상태인가. 네. 이렇게 봐준다면 사실상 내용적으로는 이혼 상태다. 도장이 안 찍었는데 지금 사실 비노 진영에는 중심이었었죠. 네, 네. 중심이 될 만한 인물을 계속 지금 강진해 가 계시는 손학규 전 대표를 부르고 했는데, 안철수 의원이 명확하게 새가 없는 게 아니고 그쪽 진영, 그러니까 노가 아닌 진영에 깃발을 분명히 꼽았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얘기라고 호남을 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야당의 세 기둥이 있으면 하나는 친노, 좌파가 있고 호남이 있고, 뭐 김한길, 박영선 의원으로 표현되는 수도권 중진이 네, 네, 있고 86그룹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호남이 야권의 큰 기둥이라고 봤을 때 호남 플러스 수도권 중도가 합쳐지는 그림을 안철수 의원의 설계도 속에는 네, 네. 들어가 있을 수가 있다. 그럼 네. 이 두 진영은 한 집에 있느냐 분가를 하느냐의 문제인데,
분가를 한다는 것은 분당 내지 탈당이겠죠. 그렇죠. 한 집에 있는 것은 지금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것이겠죠. 네네. 매일 시끄러운. 그러면 내용적으로는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유추심작했을 때 안철수 의원은 기본적으로 사실상 이혼 상태를 수용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약간 제가 약간만 좀 수정했으면 네네.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건 이제 안지사 약간 부분에 대해서만 좀 잠깐 말씀드리면 그 전당대회를 뽑힌 지도부에 대해서 흔드는 건 쿠데타 행위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해석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즉 바꿔 말하면 문안파 연대가 사실 그거를 깼다라는 지적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즉 처음에 이게 그랬었죠. 예, 그러니까 이게 곧 뭐 이를테면 친노가 결집한다라고만 보기는 좀 어려운 지점이 제가 볼 때 양쪽 다 한 메시지일 수 있는 네.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지금 왜냐면 최근에 그 오영식 최고위원이 사퇴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미 그것 자체가 전당대회 룰을 깨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전당대회 합의된 상황, 즉 당원들의 합의된 상황을 깨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안희정 지사의 어떤 그 조언은 꼭 굳이 친노의 결집이라고 해석하는 것보다도 양쪽을 다 한 메시지일 수도 있다. 아마 그런 가능성 좀 열어놓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어쨌든 뭐 이혼 지경까지 뭐 얘기를 하셨는데 안철수 의원이 발언이 굉장히 좀 세진 것 같아요. 그 안철수 의원이 좀 달라졌다라는 얘기를 좀 하는데 안철수 의원 그 이번에 그 광주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조금 지켜봐야 될 거예요. 정말 강철수가 되는지를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한 건데 네. 말은 굉장히 세진 건 맞습니다.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문 대표한테 강한 어떤 공격을 한 거죠. 본인이 받았던 그 문안파 연대라는 뜨거운 감자를 본인이 사실 삼키지 않고 돌려준 것이거든요. 네네. 오히려 더 어려운 선택을 문 대표한테 맡겼는데 문제는요. 아까 강훈식 교수도 잠깐 지적을 했지만 안철수 의원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초소년이긴 하지만 뭐 문 대표도 초소년이니까 네네. 나름대로 어떤 문 대표가 내가 이걸 던졌을 때 문 대표가 어떻게 나올 건지 플랜 A, 플랜 B 다 가지고 있었을 것이거든요. 만약에 문 대표가 이 혁신전당대 받았을 경우에 대한 시나리오는 본인 입으로 얘기했습니다. 나는 가진 것은 없지만 한번 나가서 붙어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붙어봐서 내가 지더라도 나는 당의 어떤 혁신이라는 바람을 일으켰다. 이걸 가지고 향후 내가 어떤 구심점이 되겠다는 걸 분명히 밝힌 건데 문제는 문 대표가 안 받았을 때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명확한 표현이 없어요. 물론 뭐 마지노선이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 뭐 그런 말들은 측근들의 입을 통해서 흘러나오긴 있긴 하지만 네. 아까 문 대표가 혁신정당을 받았을 때에 비해서 받지 않고 문 대표가 반대했을 경우에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이게 없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문 대표가 안 받았을 경우 지금 안 받을 확률이 높다고 보지 네네. 않습니까? 그 경우에 과연 안철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관건인 거죠. 정말 그 당시에 본인의 셀은 없지만 비주들을 모아서 탈당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당내에서 계속 투쟁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어떤 정교한 시나리오와 뒤리는 행동이 받쳐줘야 진정한 강철수가 되는 거지 아직까지는 완벽한 강철수가 되겠다는 보기엔 조금은 좀 이르지 않나 좀 그렇게 보고 싶네요. 아니 강철수가 되려면 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치는 저도 뭐 정치 강의도 오래 하고 그랬지만 중요한 것은 바람과 이름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네. 확실히 조직과 그 자기의 세력이 있지 않으면 큰 힘을 가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 조금 저는 좀 타이밍을 좀 늦게 하는 게 좀 안타까운 게 밖에 세력이라도 껴안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지금은. 그럼 천정배 의원이 뭔가 신당에 대한 의사 표현을 하거나 박주선 의원이 통합신당에 대한 의사 표현을 할 때 그럴 때 그냥 숟가락 한 번만 살짝 얹어놔도 그 세력을 아니면 그 중에 일부라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친노 하지만 친노도 지금 분열되고 있다. 결국은 수구 친노와 진보 친노가 나눠질 것이고 거기에도 예전에 그 향수에 젖은 친노가 있고 새로운 변화를 해야 된다는 친노가 있고 그렇다면 안철수 의원이 조금 더 세게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돈 있는 사람이 왜 돈을 안 쓰느냐 이거예요. 자기가 돈이 있다면 돈도 써가면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안 쓰면서 하게 되면 제2의 정몽준 의원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네. 결국은 돌다 아쉽다가 끝나버릴 정치를 하면 네. 누가 거기를 따라가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가 좀 더 강하게 그리고 지금이 얼마나 좀 혼란한 시기에 세력을 구할 수 있습니까? 네. 이럴 수 있을 때 제대로 다 세력을 구축해야 되는데 자꾸 반박자가 느리다. 네. 그래서 저는 문안박전대 이거 사실은 가나다라도 해도 문박안이 돼야 되는데 네. 박강성의 문 밖에 있는 그대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 마음을 접어야 하는데 문과 박은 합쳐졌는데 안은 지금 밖에 있는 거거든요. 그럼 밖의 세력을 규합을 해야죠. 네. 그걸 못하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일단 얘기 들어보면 안팎에서 어쨌든 문 의원, 안 의원 주변에서도 그렇고 이번 일로 해서 탈당은 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의견도 있고 또 반대에서는 또 이렇게 돼서 문재인 대표가 안 받게 되면은
탈당할 수도 있지 않냐 막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제가 알고 있는 범주에서는 네. 아마 탈당하자는 의견이 그 내부에서는 더 높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게 지금 원래 탈당 문제가 먼저 말로 되는 순간 이게 인파만파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마 입단속을 하고 있는 수준으로 보여지고요. 네. 내부 토론에서는 아마 탈당 문제가 더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근본적으로 안철수 의원이 탈당할 때 본인의 구상 만약에 탈당을 한다는 네. 전제에서 보면 그렇다면 야권의 총선 승리에 기여할 수 있는지가 이제 본인의 과제가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현재로서 문재인 체제로는 안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고 그러면 야권 승리, 탈당해서 야권 승리, 네. 즉 야권 재편에 힘이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주목해봐야 될 만한 메시지는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했던 이야기는 혁신통합 전당대회고 두 번째가 국민적 저항 체제를 이야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야권 연대의 새로운 표현이라고 저는 해석했습니다. 즉 바꿔 말하면 국민적 저항 체제가 뭐겠습니까? 현재의 정부에 대해서 저항하자라는 체제를 구축하자라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른 세력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다. 네. 즉 그게 야권 연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나가는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소위 말하는 어떤 출구 전략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 아까 말씀하신 거에서 약간은 좀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네. 안철수 의원의 출구 전략은 결국은 어쩌면 혁신통합 전당대회가 되지 않으면 국민적 저항 체제를 구축하는 데 본인이 출구 전략을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단순한 게 4월 총선이 없다면 야권이 지리빌미는 상태로 1, 2년 가도 됩니다. 근데 총선이 코앞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결론을 내야 되는데 전당대회 요구했습니다. 받지 못하겠다 하면 그다음에 할 수 있는 카드는 깨고 나가는 건 외에는 없습니다. 이제 짐 싸서 집을 나가야 되는 아까 것이죠. 전에 뒤에 안을 계산을 안 한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야 그건 아니고 이게 네. 내 말은 호남과 수도권 중도 실제로 그 친노와 비노 진영은 이미 이현 도장이 도장을 찍지는 않았지만 네, 네. 서로가 함께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당내는 지금 19대 총선에서 이제 야당 의원들의 구성비를 보면 네, 네. 그 당시 한명숙 체제에서 대부분 공천된 분들 아닙니까? 당내로 발자국을 집 안으로 들이는 순간 네. 거기는 친노가 다수파입니다. 네, 네. 근데 문제는 이 친노 주도로 야권이 총선을 치를 수 있는가에 대한 광범위한 회의고 네. 퍼져 있는 것이고 호남 지역이 일탈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럼 야권이 호남을 견인하지 못하면 비단 호남에서 지는 것뿐 아니라 수도권 야권 우세 지역이라는 것은 호남 분들이 많이 사시는 지역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수도권 선거도 어려울 수 있다라는 얘기고 친노는 마이웨이 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네. 아까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듯이 친노와 비노 진영 간에는 현 상태로서 전혀 다른 세계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총선이 다가왔고 모순이 극명하게 노정된 이 시점이 아까 최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안철수한테는 두 번째의 기회가 왔다. 여기서 자기가 비노 진영을 아우르면서 근데 비노 진영은 그간의 치명적 약점이 수장이 없었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장 역할을 하면서 세력화를 시킬 수 있는 네. 그 기회가 왔기 때문에 어쨌든 안철수 의원의 목표도 2017년 대선에 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네네. 본다면 안 의원한테는 그 정말 몇 번 오지 않은 기회가 온 것이고 이 속에서 그 비노 진영을 결집시킬 수 있냐 없냐의 문제. 네네. 뭐 탈당을 하고 안 하고는 그 다음 문제고 뭐 그렇다고 봐지고 지금은 이제 막바지에 온 것이 총선을 또 더 이상 계속 싸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네. 집을 나가든지 네. 한 집에 살 건지 결론을 내야죠.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한 집에 사는 전제 조건으로 전당대회를 가장을 새로 뽑자 얘기했지 네, 않습니까? 네. 근데 현 가장이 못하겠다 하면 네.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카드는 탈당밖에 없는데 탈당 혹은 분당밖에 없는데 그거를 만약에 가다가 또다시 응고주춤하고 주저앉는다. 네. 그러면 안철수 의원은 그야말로 뭐 지난번 안철수 현상 네. 이후 두 번째 기회를 결정적으로 놓치는 게 되겠죠. 또 이상한 네, 그렇죠. 간철수라는 네, 그냥 주저앉아 버린다면 나올 수도 있는 역시 뭐 건가요? 초선의 한계가 아니냐. 네. 뭐 이런 그러니까 처음에는 바람의 어떤 네. 광풍이 불었고 두 번째는 총선을 앞두고 야권의 일대 위기가 왔기 때문에 네, 네. 이 위기 국면에서 자기가 한 진영에 깃발을 굳건히 꼽을 수 있다면 새로운 기회가 모색이 될 수 있겠죠. 지금 초선 당대표에다가 초선 의원 안철수 의원하고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초선 당직금지법까지 얘기 나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양초 얘기까지 나오고 이게 지금 과연 이렇게 네. 초선 의원들끼리 이렇게 싸우면 누가 이득 보는 거예요 도대체? 너무 초선 의원들끼리 해결하기 어려운 공들을 서로 던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문한팡 연대라는 공도 사실 안철수 의원 같은 정치계 하려고서 초선이긴 하지만 재보선으로 들어왔잖아요. 네, 네, 그랬죠. 풀로 3년 채운 것도 아니거든요. 4년 채운 것도 아니거든요. 한 2년 반 정도 하셨나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떠안은 거고 그걸 다시 문 대표한테 또 역시 초선 의원한테 이제 그 공을 떠 넘기는 건데 네. 문제는 문 대표는 초선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당 대표입니다. 네. 어찌됐건 친문이든 친노든 나름대로 세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세력을 가지고 있고 본인을 뒷받침하는 의원들도 있고 그 의원들 중에서는 굉장히 전략가들도 있고 정치 경험이 많은 분들도 계시거든요. 절대적으로 문 대표가 좀 유리한 곳이 있는 거죠. 다만 안철수 의원의 문제는
결국 이제 탈당할 때 아까 박성호 선수도 말씀하셨지만 비주류를 규합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그건 아직 잘 모르겠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친노 세력의 비주류를 이제까지 압도할 수 있었건 단 하나입니다. 친노는 원보 있습니다. 목소리가 하나예요. 일치된 목소리가 나오는데 비노 세력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보이스가 여러 가지입니다. 지금 중진들 의원들 보면 뭐 비상대책위원회 하자는 사람도 있었고 통합전대 하는 사람도 있고 가지각색입니다. 본인들의 공천권 달려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안철수 의원이 묶어내야 되겠는데 정말 초선 의원의 정치력 이 백전노장의 그래서 백전노장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 거고 좀 더 제가 과격한 표현을 쓰고 싶은데 그건 좀 무리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안 쓰고요. 네. 그 여러 가지 그 정치 경험이 많은 비노 세력들이 초선 의원의 안철수 의원이 묶어낼 수 있겠느냐. 네. 이게 관건인 거죠. 이게 묶어내야 본인이 탈당을 하든 당내에서 투쟁하려 뭔가 될 텐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안철수 의원의 가장 한계고 결국 안철수 의원이 대선까지 갈 수 있느냐는 거기에 달려있을 겁니다. 이번 기회로 비노 의원들을 묶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좀 봅니다. 강 교수님 근데 보면은 이번에 YS 그 서거했을 때 이런 얘기 많이 나왔지만 옛날에 YS하고 DJ하고 막 이런 얘기 있을 때는 뭐 낭만이 있었다라고도 얘기하고 옛날에는 여당 사무총장에 가서 야당도 막 도와주기도 하고 막 이런 뭔가 좀 끈끈하게 대화가 됐었는데 이건 같은 당 안에서도 이렇게 대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떤 타협의 여지라든지 언제쯤 이거 좀 모아질 수 있을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런 거? 지금까지는 모아진 적이 없죠.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초선이라서 문제보다는 네. 사실 정치력 부재에 대한 건 지적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YS 이번에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국민들이 굉장히 나름대로 많은 그 어떤 뜨거운 마음으로 추모했던 것들은 제가 네. 볼 때 다른 게 아니라 현재 야당의 정치력 부재에 대한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네. 그리고 물론 여당과 야당 사이에서의 또 정치력 부재도 있지요. 그렇지만 현재 야당의 모습을 보면 정치력 부재의 극단적으로 나타납니다. 즉 소위 숫자만으로 이 싸움을 다 끌고 나간다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자 그럼 나갈 테면 나가봐라 라는 것도 정치력이 부재한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나가겠다는 쪽은 그럼 아까 우리 김태현 변호사 지적한 것처럼 뭉치게 할 수 있느냐 또 그런 힘도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뭉칠 수 있고 또 나갈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조정할 수 있을 때 정치력이 발휘되는데 문제는 자신들이 뭉치게 못하니까 정치력이 발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주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원보이스 이야기도 하셨습니다만 네, 네. 지적받아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게 뭐냐. 근데 이번에 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은 그렇게 할 역할을 해야 된 안철수 의원이었는데 안철수 의원이 지금까지 늘 그럴 때마다 뭐 소위 이제 그런 시중에 회자되는 그때마다 철수해왔던 것이죠. 근데 이번에 생각보다 혁신안을 끝까지 밀고 있구나. 네, 그리고 끝까지 혁신 투쟁을 하구나라는 것에 아마 비주류 의원들의 마음이 조금씩 동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승용 최고도 혁신전대가 최고다. 그랬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지적한 것들도 그런 전체적인 흐름이 좀 모아지는구나. 네. 이게 사실은 여의도 선거 캠페인의 기본인데요. 네. 계속 반복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네, 그리고 네. 반복이 해서 결집이 되면 그 결집 결과로 무언가 결단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오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심리적으로 볼 때 양초의 난이라고 하는 거, 이 그 네이밍, 이것은 굉장히 문재인 대표에게 치명적이다. 이건 햇병아리지 않느냐, 정치 초년병이지 않느냐. 그럼 당신 뭘 잘하느냐에 대한 완전히 카테고리로 묶어서 비난하고 네. 비하하는 표현이거든요. 양초의 난이라고 하는 건 저는 처음 들었어요. 네. 안철수 초선과 문재인 초선, 결국은 도찐 개찐 아니냐 지금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결국은 거기다가 앞전 뉴스에서도 나왔지만 노영민 의원이 문재인 대표의 비서실장까지도 하면서 친노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네, 잠시만. 지금까지 박상훈 소장, 최창호 박사, 강훈식 교수, 김태현 변호사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